그 다음에 황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황제는 총 2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그러니까 20명의 황제가 있었다. 20대까지가 유지됐습니다. 자, 그래서 20대 일단은 2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당에서도 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처럼 헤라클리우스 왕조의 황제들처럼 테레비는 유해하니. 네. 잘렸다가 다시 오고 하는 황제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명나라에도 있었듯이. 대충 아웃라인을 잡으면 이랬습니다. 줄잡기. 예. 왕조마다 한 몇 대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대충 알게 되면 좀 편리합니다. 618년에 나라를 세운 이연이 고조가 됩니다. 뭐 고조, 태조 아시죠? 시작하는 이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626년 8년 만에 물러납니다. 8년 만에 나이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아들 무서워서 내줍니다. 반타이적으로 내준다고 보는 게 맞죠? 참 나라를 세운 창업주들은 강하잖아요. 그치. 이성계만 봐도. 그럼요. 주원장이나 네. 시작은 전부 다 강합니다. 강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런데 아들 무서워서 물려줍니다. 아들이 더 강했습니다. 바로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저 같은 문외한도 이세민 정도는 압니다. 예, 살벌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연이 나라를 세웠을 때가 618년, 헤라클레이오스 왕조가 시작됐을 때가 610년. 같이 시작한다고. 예. 그리고 서유럽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서 다들 잊으셨을 겁니다. 클로비스가 죽으면서 메로빙거조 프랑크가 첫 번째 분열을 했을 때가 511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막내 아들 클로타르 1세가 통일을 다시 했을 때가 언제냐면 거의 50년 후예요. 558년. 그리고 3년 후에 죽으면서 다시 분열되고 재통일했을 때가 클로타르 2세 때인데 이때가 613년이에요. 네, 진짜 머리 안 들어오는 시기인데 프랑크가 다시 통일되었을 때가 이연이 당나라를 세웠을 때랑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무서운 아들이 누구냐? 이세민입니다. 이세민한테 황제를 물려줬을 때가 626년입니다. 어떻게 물려주느냐? 자, 현무문의 변이라고 해서 이세민이 자기 형을 죽이고 태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나한테 황제 달라라는 거죠. 나는 부리는 거냐? 나 줘. 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로서 아들끼리 싸웠어요. 에휴, 하고 싶은 마음 나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태자가 죽었어요. 얼마 있다가 그냥 자발적으로 물려줍니다. 역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세민이 22년인가 23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때의 연호가 정관입니다. 나라가 엄청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지치라고 한다고. 중국 역사상 최대로 잘 나갔던 몇 개의 시기 중 하나였다. 이때 이제 고구려 쳐들어가서 싸우죠. 645년에 고당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다른 데는 다 성공했는데 이 원정은 실패한다. 그리고 눈을 다쳐서 어느 기록에는 화살에 맞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눈을 다치고 실패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649년에 죽습니다. 649년은 이슬람에서 무아위야가 해군을 창설해냅니다. 자,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 고종입니다. 이름은 이치. 고종이 셋째 아들인가 그래요. 제일 우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얘가 잘할 것 같다 싶어서 준 겁니다. 아무튼 이 황제가 또 보자 30년 넘게 합니다. 오래 했네. 네, 이 고종 때 고구려가 망합니다. 이때 황후가 누구였느냐? 물론 황후도 바뀝니다만 그 유명한 측천무후가 있었습니다. 측천무후한테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고종의 아들이 중종의 형제죠. 중종에 이어서 예종이 있는데 네. 이 둘이 전부 다 측천무후한테 쫓겨납니다. 폐위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측천무후가 15년 동안 황제를 합니다. 직접? 네. 사실은 이때 당나라가 망해요. 왜? 황제 성이 바뀌었는데? 그렇지. 왕조가 바뀌는데? 아니, 물론 왕조라는 것이 더 이어져야 왕조가 되겠지만 나라 이름도 바꿉니다. 간판을 바꿔요. 참 이쁜 나라 당에서 네. 주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주를 무주라 그래요. 무시성을 가진 어쩌고 주니까. 이 측천무후는요 정말 대단한 여자이고 대단한 인간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여자 황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황후로 있었어요. 뭐 서태후라든가 여후 같은 경우는 황후 신분이지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경우죠. 야망이 얼마나 컸냐. 예, 장난 아니죠. 시기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선덕여왕이랑 비슷하죠. 선덕여왕이 632에서 15년 동안 하니까 측천무후가 황제가 된 것은 690년이에요.
한 5, 60년 차이 나죠. 네. 선덕여 왕이랑. 그런데 측천무후가 갖가지 수를 써서 황후가 돼요. 그전에는 황후가 아니었고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는 태종 때부터 이어집니다. 거의 첫 버전 하듯이 이 고종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어머니 뻘인 거지. 자기 태종과 관련된 여자니까. 네. 그런데 한눈에 뿅 가가지고 이것을 다시 자신의 그다음 나중에 후로서 만들 때는 오마이. 뭐 어디 보냈다가 뭐 하여튼 이 황제가 정사를 뭐 결론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지만 보면은 좀 문제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들이 황제를 하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쫓아내버리고 지가 황제를 해요. 황후가 되었다가 35년 만에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되고 15년 동안 다스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씨로. 왜? 아니 이연이 이씨니까 그렇지, 당나라 그렇지. 왕조가 이씨 왕조예요. 그렇지. 네. 그 돌아오는 그 과정도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좀 필요합니다. 왜? 무씨성을 가진 왕조가 될 수 있었는데 다시 이씨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측천부가 쫓아냈던 황제 둘이 다시 황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잘렸다가 다시 오는 황제들입니다. 오. 둘이 쫓겨났죠? 네. 다시 둘이 또 순서대로 황제를 합니다. 중종, 예종이.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일종의 이씨 쪽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혼란이잖아요. 네. 이 무씨를 날려버린 실질적인 사람이 예종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6대입니다. 이 황제가 바로 현종입니다. 현종은 40년 넘게 황제를 해요. 우리나라 고종이랑 같을 겁니다. 44년. 44년 하는 동안 한 번은 나라를 크게 살리고 한 번은 나라를 크게 말아먹습니다. 누구를 만나는데 굉장히 운명적인 여자와 운명적인 남자 한 명을 만납니다. 이 황제는. 현종은. 그 여자가 누구냐? 양귀비입니다. 어머. 양귀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똑똑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양귀비를 만나기 전에 똑똑했던 시절에 당나라를 엄청 발전시켜요. 그래서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비교하기를 당태종과 비교를 합니다. 정관의 치와 비교를 해서 그 당시에 연호가 개원이었기 때문에 개원의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발전 정도가 개원의 치가 더 나을 정도로. 물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처음에 거의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태종과 뭔가가 있는 현종은 뭐 그냥 동등 비교할 수는 물론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현종은 또다시 운명적인 남자를 하나 만납니다. 누구냐? 안록산이라고. 알록산? 네, 안록산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의 부하였죠. 절도사였으니까. 그렇게 아부를 잘 떨었는데 이놈이 배반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현종이 피난을 갑니다. 장안성을 비우고 피난을 갈 정도로 이 반란 세력이 대단했어요. 당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양귀비 만나서 완전히 우매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이런 반란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나라는요. 289년 동안 딱 반을 잘라요. 앞에 140년 가까이, 뒤에 140년 가까이. 앞에는 140년 조금 안 되게, 뒤에는 140년 좀 넘게 중간을 딱 잘라서 이 안록산의 난이 있었던 거예요. 안록산이 또 이렇게 제거되고 그 다음에 사사명이라는 안록산의 부장이 다시 그 반란을 이어가요. 그래서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당나라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린 정말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질을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755년이에요. 그리고 8년 동안 지속되거든요. 8년 동안 나라가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내내 그거하고 싸워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 황제들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현종이 피난 가면서 아들한테 물려줘요. 왜? 밑에서 움직이질 않아. 피난 행렬이. 양귀비 죽여라. 뭐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뒤에 가서 어찌되었건 저찌되었건 현종은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피난 가서 안록산의 난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그냥 물려줍니다. 자기는 살아서 황제 자리를 물려줘 버려요. 그리고 그 제위를 받은 황제가 바로 숙종입니다. 아들? 네. 이때부터는 숙종은 내내 안록산의 난 진압하느라고 그냥 똥줄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 죽을 때까지 그 진압을 못 해요. 그 다음 때 대종에 와서야 진압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뭐냐? 당나라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의 후반 144년 이제 이후로. 그렇죠. 후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앞쪽을 성했던 당이라 그러고 뒤에를 이제 만당, 그다음에 후당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후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왕조에서 쓰면 후, 뭐 전 이렇게 붙이니까 주로 만당이라는 얘기가 더 쉽게 말해집니다. 무슨 만자? 늦을 만자. 늦을 예, 만자. 뒷땅이란 뜻이에요. 이때부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당이 아니야. 비실비실해요. 왜냐? 내내 절도사하고 싸우느라
정말 볼장을 다 봅니다. 그래서 흔히 한당 시대 당은 그 성당을 이야기합니다. 현종까지를. 양귀비 전. 그렇죠. 양귀비전. 그리고 현종이 똑똑했던 시절을 개원의 치라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연호가 바뀌어요. 그 얼빵했던 시절의 연호가 뭐냐면 천보라는 연호를 써요. 근데 좀 안 좋네. 예. 현종이 이 삽질하는 시기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원의 치에 반대말로 쓰입니다. 천보의 난치, 어지러운 치세라고 천보난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보니까 칭찬과 욕을 동시에 먹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로 교과서에서는 개원의 치만, 개원지치만 가르치죠. 천보난치는 잘 모르시죠?